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함께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반발하고 있는 한국의 사드에 대해서는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수석 부대변인은 29일 전화 브리핑에서 러시아의 전문가가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을 부추긴다고 주장하고 북한 매체가 이를 크게 보도한 것과 관련해 북한이 여전히 7차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으로 평가하느냐는 BOE의 질문에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의도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북한과의 외교를 위한 실용적 대북 정책을 다시 강조한 것입니다. I would reiterate that our goal remains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U.S. harbors no hostile intent toward the DPRK, and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ing to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our allies, and our deployed forces. 파텔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우리는 전제 조건 없이 북한을 만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우리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응하고 기존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들을 이행할 의무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알렉산드로 보론초프 러시아 과학원 동방학 연구소 한국 몽골 과장은 지난 27일 러시아 타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한국이 북한을 부추기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그들은 북한이 하루빨리 핵실험을 진행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이 내용을 비중 있게 보도하며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주변 정세를 고의적으로 격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이어 최근 한국 정부가 사드 기지에 대한 환경평가협의회를 구성한 것과 이에 따라 예상되는 중국의 반발에 대한 BOE의 논평 요청에 사드는 한국의 자위적 방어수단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I addressed this a number of weeks ago, but we believe that THAAD is a prudent and limited self-defense capability designed to counter DPRK weapons programs. 파텔 수석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한국에 대해 방위적 수단을 포기하라고 비판하거나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중국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한국과 한국 국민들을 무력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동맹군을 보호하기 위한 순전히 방어적인 목적으로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겠다는 동맹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BOE 뉴스 함지하입니다. 한국 정부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전직 관리들은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조속한 사드 운영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9일 VOA에 사드는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주한미군과 한국군을 비롯해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필수적이라면서 한국 정부는 신속하고 투명하며 현실적인 환경 영향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정보국 CIA 출신인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사드 배치 이후 5년이 지나도록 환경 영향 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지난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에 얼마나 미온적으로 대처했는지 보여준 것이라면서 그러는 동안 주둔 병력들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는 중국의 사드 산불 요구에 대해 이는 법률이나 조약으로 성문화되지 않은 이전 정부의 정책이라며 중국은 주권국가의 고유한 자위권을 비판하기보다 북한이 비핵화를 하고 이웃 국가에 대한 위협을 중단하도록 설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0차 핵확산 금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이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해 유럽연합 EU가 유감을 표하고 북핵 문제 해결에 구체적 조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EU 대변인실은 29일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최종 선언문이 지난 26일 채택되지 못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이유는 지칠 줄 모르는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합의에 동참하기를 꺼려 제10차 평가회의에 대한 NPT 당사국들의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되지 못한 것을 깊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EU는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행동에 우려를 표했다면서 북한은 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CVID 방식으로 포기해야 할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구체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제10차 NPT 평가회의 최종 선언문 초안 수정안에는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 CVID를 확고하게 지지한다는 내용을 비롯해 유엔 대북 제재의 충실한 이행의 중요성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 채택은 무산됐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언제든 가능하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국제기구들이 핵실험 반대 성명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는 2000년 이후 핵실험 모라토리엄을 깬 것은 단 한 나라뿐이라며 북한을 지목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유엔이 정한 국제 핵실험 반대의 날을 맞아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핵무기는 승리가 아니라 오직 파괴만 보장하며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런 무기들의 인질로 살아왔다고 지적하고 인류와 지구의 건강 및 생존을 위해 온 세계가 행동하기를 촉구한 것입니다. 세계 핵실험 동향을 감시하는 유엔 산하 포괄적 핵실험 금지기구 CTBTO는 이날 사무총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북한을 우회적으로 지목하면서 비판했습니다. The CTBT has created a global norm against nuclear testing so strong that fewer than 12 tests have been conducted, and only one country has broken the moratorium this millennium. 실제로 1996년 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이 제시된 이후 세계적으로 실시된 12차례 핵실험 가운데 절반은 북한이 한 것입니다.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부터 2017년까지 모두 6차례 핵실험을 진행해왔습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과 관련해 CTBTO 측은 이날 VOA에 누구든 핵실험을 한다면 국제사회에 알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Our mandate is to detect nuclear tests. If and when any country conducts one, we are confident that we'll be able to detect it. 한편 미국 국무부의 보니 젠킨스 군축 국제안보 차관은 트위터에 지난주 핵확산 방지 조약 NPT 평가회의에서 러시아의 반대로 최종 선언문 채택이 무산된 점을 지적하며 러시아를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들은 핵확산 방지 조약을 법 기반 세계 질서의 기둥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핵무기 없는 세상의 평화와 안보를 계속 추구해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한국을 방문 중인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29일 서울 유엔 인권 사무소에서 한국의 북한 관련 시민사회 단체들과 국제 인권 단체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회의에 참석한 단체 관계자들은 살몬 보고관이 지난 1일 첫 성명에서 강조한 것처럼 북한 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피해자 중심의 접근 방식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히며 단체들의 견해를 청취하는 데 집중했다고 VOA에 밝혔습니다. 이들 단체들 가운데 전환기정의 워킹그룹과 물망초, 1969년 칼기 납치 피해자 가족회를 비롯해 영국과 캐나다 단체 등 6개 비정부기구 단체들은 살몬 보고관에게 공개 서한을 보내 북한 정권의 반인도적 범죄 등 중대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 규명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노력을 더욱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단체들은 특히 중대 범죄에 대한 책임 규명 노력이 미흡하고 이와 관련한 조사 작업도 한국 정부가 통일부와 법무부로 나눠 진행해 진전이 더디다면서 형사법 전문가인 살몬 보고관이 방한 중 한국 정부 관리들을 만나 법을 다루는 법무부가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기록을 담당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점을 전달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난주 서울을 방문했던 데니얼 크리튼 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와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서울 광장시장에서 평양 출신의 탈북 청년 부부와 식사하며 짧은 영상 제작 릴스에도 참여했습니다. 필립 골드버그 대사는 26일 트위터에 올린 사진과 글을 통해 시장 풍경과 냄새, 맛난 음식, 함께한 멋진 사람들까지 광장시장은 최고라며
함께 자리한 크리튼 브링크 차관보와 평양 서울 부부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날 식사에 초대된 김금혁 씨는 평양 엘리트 집안 출신으로 서울 출신의 아내 김채린 씨와 함께 유튜브 채널 평양남자 서울여자를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주한 미국 대사관과 아시아재단이 선정한 한국 내 20, 30대 인플루언서 미한 교류 대표단에 뽑혀 미국을 방문했었습니다. 김 씨는 29일 VOA에 1시간 30분 동안 탈북 과정과 미래의 꿈 등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면서 특히 북한의 변화를 주도할 2030 세대, 즉 장마당 세대의 특성에 주목하고 이들에게 세상 소식을 전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